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뜨거운 주제들 어떻게 종목까지 연결하고 전략을 짜볼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한 줄 평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 수혜주 운하와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STO, CE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수혜주 운하와 관련해서 뭐 유가도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슈는 지속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손여로 팀장께서는요? 응원할 수는 없지만 이용은 하자. 이거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냉정합니다. 주식시장의, 주식시장의 차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일까지 해서 뭐 해운사들, 저 6위 기업들까지 이 중에서 한 5개 기업들이 이제 홍해 이제 그 백기를 네. 이제 우회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간밤에 이제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죠. BP가 이제 석유 수송을 이날부로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BP는 아시다시피 석유 생산량으로는 미국 엑슨모빌에 이어서 세계 2위 석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운사들에서 이제 화물 그리고 이제 이쪽 유가 기름 관련 이런 회사들까지 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간밤에 서부 텍사스 원유도 2% 정도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해운 쪽에서 이제 정유나 아니면 에너지 기업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원유 관련주로 해서 뭐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또 예티 반군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같이 네. 번영 수호 작전인가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요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해결이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계속하게 되면 이제 종목들도 더 많이 확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제는 흥하해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흐름 보니까 잘 가고 있다. 좀 이런 생각 들어서 흥하해운을 뭐 계속 보시는 거 아니면 딴 종목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흥하해운을 본 게 아시다시피 해운주에서 조금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네, 뭐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HMM도 어제 좀 많이 좀 올랐죠. 오른 게 어떤 그런 뭐 매각 이슈도 좀 있었는데, 네. 요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해운주는 좀 이슈들이 아시다시피 뭐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의 침체 어떤 이런 가능성으로 물동량 좀 악화 이런 것들로 운임 같은 것들이 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쪽으로는 조금 별로고요. 그러니까 네. 테마주적으로 접근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바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해운주 쪽 보고 있는데 혹시나 또 여기서 또 뭐 다른 또 이슈가 나오면 에너지 쪽으로 또 확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제에 이어서 단기 전략만 유효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럼 손여로 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오늘 개장하고 나서 해운주들의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이 중요했다. 그 수급에 따라서 해운주를 강하게 말씀드릴까 아니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 관련 종목들을 강하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후속 종목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의 뉴스가 사실 어제 부각된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해운 관련 종목들 실적이 많이 깎이고 있는데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아니면 벌크서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 러우 사태 터졌을 때 대비해서 아직도 거의 4분의 1 위치지만 바닥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올라오다 보니까 해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해운 관련 종목들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 수혜주나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 저도 진짜 흥하해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수혜주나랑 그 희망봉 주변으로 그 선을 운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흥하해운이 가요. 그건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님 생각대로 수급의 영역이다. 흥하해운이 근데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주가 바뀌고
그 주주들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네. 이런 해운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아 흥하해운이 대장급 종목으로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HM 같은 경우는 또 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니까 네.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HMM 과연 누구 품에 안길까? 이러면서 HMM이 수급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오늘 결론이 나왔죠. 이제 상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 패널 이제 할인 쪽으로 갈 것 같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와르르르 오늘 HM 보면 외국인 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이제 해운주를 딱 이제 저희도 방송 준비 오전 이제 9시 개장 딱 하면 준비하면서 네. HM이 어떻게 나올까 보다가 아, HM이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해운주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랑 가스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4일 정도 우상향을 하다가 차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 유가랑 가스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발언하면서 달러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원래는 유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아 그동안 어려웠던 산업이 좀 뚫리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이 좀 유가랑 가스를 끌어올린 거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마침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또 선물은 또 차익이 나옵니다. 근데 유가랑 가스가 4일 동안 오르면서 사실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가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고 유가 가스 관련 종목이 안 움직였는데 유가 가스 움직였으니까 이제 또 약간 후속 섹터를 찾는 느낌? 해운주 가고 해운주가 밀리면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으니까 유가 가스 관련 종목이 가겠구나. 그럼 유가 가스는 뭐가 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원이랑 SK 가스가 갔고 네.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랑 금호석유가 정말 조용하게 외국인 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길 바랬지만 외인기가 차익 나오면서 음봉 나오니까 그 후속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 후속 섹터가 유가 가스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종목까지 보셨어요? 종목 봤습니다. 거기 좀 가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역시 유가 가스는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스는 사실 대성 에너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성 에너지가 지금 수급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선물 가격도 유가는 점진적으로 움직이는데 가스는 톡톡 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패턴. 네. 대성 에너지를 관심 종목에 보고 계시다가 수급이 몰리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뭐 수익 관점 일주일 보유한다 네. 라는 관점으로 보유하시면 되시고 저는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랑 금호석유 그래서 사실 금호석유는 좀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유 가공 수요가 있는 건 아닌데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갈 땐 크게 가기 때문에 매매 잘하신 분들 금호석유, 네. 그다음 매매 못하신 분들은 흥구석유랑 한국석유가 그나마 유가 관련으로 좀 균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실패하기가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네. 종목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 다 매매 전략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짧게 보자는 얘기죠.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STO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본격화될까 이건데, 와, 옥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한 줄 평하세요? 네. 기대감이 너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변동성은 조심하자.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살짝 뭔가 이제 이 이슈를 살짝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뭐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니까 뭐 한국의 STO 시장은 뭐 2024년 내년 34조 원인데 이제 네. 이게 2030년에는 367조 원으로 이제 6년 동안 10배 이상 이제 고속 성장이 뭐 예상된 그런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이제 글로벌 STO 시장 규모가 이제 2030년에 이제 16조 달러에서 최대 68조 달러. 네. 뭐 이렇게 아주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조각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고 가시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숫자로 찍히는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대감, 이 시장의 어떤 큰 어떤 형성의 기대감은 이미 주가의 뭐 K옥션, 뭐 서울옥션 뭐 많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매 컴퍼니가 이제 제1호 조각 투자사가 됐는데 뭐 이제 증권 신고서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헥터 파이낸셜이라고 이제 같이 이제 결제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회사까지도 이제 테마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주가도 좀 높고 하니까 이제
의구심을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조각 투자가 이제 투자 기간이 좀 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금성이 낮습니다. 이게 미술품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기초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불리한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투자자한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좀 이렇게 주식 투자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어떨까, 좀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STO 관련주들은 좀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죠. 저희 뭐 지난주에 IT 센 다뤘는데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세요. 많이 갔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셉니다. 오늘도 많이 가는 모습인데 저번에 그때 IT센을 얘기한 게 이게 확장성이 되게 큰 회사더라고요. 하나증권하고 이미 지금 계약을 맺어 있고 예. 내년 8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하고 은, 뭐 실물 자산 이런 거 말고도 폐배터리나 뭐 이런 충전 인프라 이런 쪽도 이제 STO로 이제 구현을 할 모양인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IT센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불안한 그런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서울옥션, K옥션 지금 보고 있는데 둘 다 서울옥션은 내려가고 K옥션은 또 오르고 IT센도 많이 오르고 되게 그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변동성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여래 팀장님께서는 이런 STO의 시장 본격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확실하게 앞서서 비트코인이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줬다라고 하면은 STO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STO의 궁극의 목표점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떤 정부나 누군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이 암호 기술을 통해서 관여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탈중앙화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네. 탈중앙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STO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진 거죠. 맞아요.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기관이나 증권사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정말 탈중화가 잘 되고 해킹 없고 유동성 체크 잘 돼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달러 대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 투기 수단으로 투기랑 투자의 중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그러면 이제 보통 달러와도 CBDC도 이게 일간 변동성이 하루에 2% 이상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다 보니까 이제 테라나 뭐 이런 루나 이런 네네.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랬죠. 분명히 달러랑 연동이 돼 있다 그랬는데 변동성이 크게 발생해버리니까. 그래서 STO 같은 경우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투자 계약 증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투자 상품인데 그냥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증할 수 있는 신용기관인 뭐 증권사를 껴가지고 약간 온라인 계약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상장이나 계약이나 시장 규모 이런 게 솔직히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 시장 규모가 크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 좋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미 일간 변동성이 바닥 대비 거의 50% 100% 움직였기 때문에 뭐 강하게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관련 종목들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음봉이 나와도 음봉이 3%인데 개인이 던지는데 외국인 기관이 받고 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 이거는 매매를 해봐야 된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손절은 잡아야죠.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뭐 갤럭시아나 뭐 서울옥션이나 K옥션 이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시는데 손절은 잡으셔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관심주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종목을 몇 개 잡아왔다. 좀 말씀. 손절가가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그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종목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좀 매매 좀 단기적인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정보 인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손절을 정말 죽어도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IT센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좋아요. 근데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는데 손절가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한국 정보 인증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보안 인증서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은 그들보단 덜하지만 기술적 위치가 괜찮아요.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위치
제일 좋은데 수급 괜찮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적으니까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전자에 소개해드린 종목 네. 나는 손절을 죽어도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정보인증이나 드림시큐리티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배려가 넘치는 투자자별 맞춤 종목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CES네요. 전문가님께서는 CES 2024 이 부분에서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십니까? 저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온디바이스도 있고, 뭐 AI도 있고, 로봇도 있는데, 한 줄평으로. 네. 네, 현대차, 소프트웨어 이렇게. 현대차 소프트웨어, 예, 네. 자율주행 쪽인가 봐요. 그리고 팀장님은요? 후속주를 찾자. 아, 이번에도 후속주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번에 CES 2024에서 네. 소프트웨어 중심 그 자동차, 즉 SD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세계 최초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가 뭐냐면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로봇주들 많이 가고 뭐 온디바이스도 너무 많이 가서 다른 거 이제 뭐 볼 게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현대차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뭐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현대자동차의 요 자율주행 하면은 포티투닷 그래서 뭐 팅크웨어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2월 MSCI 그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현대차 하면 떠오르는 현대 오토에버를 좀 봤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빨리 얘기 드리면요. 네. 예, 현대 오토에버가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21.9% 그래서 정말 이 현대자동차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또 주력 이쪽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합니다. 외인이 좀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내려오면은 2월까지 내년 CES까지 보시고 네. 좀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투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CES가 내년 초에 있으니까요. 네. 네,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 오토에버 세계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유로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CS 2024를 어떻게 3분 안에 말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CS 2024도 중요하지만 사실 갤럭시 언팩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네, 핸드폰. 이제 갤럭시 네. 언팩에서 스마트폰 이제 차세대 폴더폰을 할 건데 다들 이제 스마트 이 하드웨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우스냐 제미나이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 옮겼죠. 많이 갖고 있고 네, 맞아요. 갤럭시 언팩 뉴스 나온 다음에 CS 2024 뉴스가 나왔는데 이 CS 2024의 재계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다 참여를 하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핸드폰 부품주, 뭐 KH 바텍이나 이런 종목도 수급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수급 괜찮습니다.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수급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완성차, 전문가님 말씀해 완성차, 현대 오토바이, 현대차 수급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탄소 중립 솔루션, AI 무인 자동화, 그 다음에 뭐 디벡스는 비상장 기업이니까 다양하네요. 수급이 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뭘 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목에서 후속주를 찾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괜찮고 현대차도 괜찮고 현대 오토에버도 괜찮은데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정말 괜찮은데 사실 AI 소프트웨어랑 칩 기업이랑 온디바이스 AI는 기술적 위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STU랑 똑같아요. 예. 수급 좋은데 기술적 위치가 부담되니까 매매 잘하신 분만 하셔라. 근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 그 후속주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겁니까? HD 현대건설기계고요. 일단 제가 다 말했는데 하나만 안 말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되는 농기계. 그래서 CS 보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농기계를 이제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슬라 그러더라고요. 농슬라. 그래서 대동이랑 HD 현대건설기계 둘 중에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HD 현대건설기계가 끼가 더 이게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건설기 같으면 당연히 건설기계, 굴착기, 중장비 중에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 꾸준하게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기저 효과를 이겨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실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HD 현대건설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다 굴착기 1000대를 또 얼마 전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LG 이노텍을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네. LG전자랑 LG이노텍이랑 LG디스플레이도 수혜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HD 현대건설기계가 퍼가 엄청납니다. 업종퍼가
108 정도 되는데 HD 현대건설기 현재 퍼가 한 8 정도 되고 있고 12개월 선행퍼가 4점대, 4.82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기업이고 뭐 CS2024 가서 HD 현대건설기가 주목받으면 좋겠는데 주목을 못 받더라도 뭐 유럽, 북미 수출, 그다음 네옴시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까지도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기도 괜찮고 스윙도 괜찮고 중장기로든 얼마든지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배당도 3.5% 준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요모조모 많습니다. 두 분 다 CS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의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건설기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